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기차 시장 주도권 완성차 어깨로 기울어져가는 테슬라,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은 거품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논란이 굉장히 심하고 있죠. 전기차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되는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완성차 업체보다 많지 않은데 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었죠. 그런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시위는 테슬라가 당겼죠. 테슬라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GM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약간 들어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시위는 테슬라가 당겼죠. 그리고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를 비롯해서 GM, 폭스바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볼보 이러한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어요.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거품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제2의 테슬라를 꿈꾸고 뛰어드는 스타트업들이 죽순처럼 일어나서 있고 글로벌 자금들이 여기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강도 높은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1위는 테슬라죠. 그런데 그 명성은 예전만 못합니다.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단독 모델로 말이에요. 테슬라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아니고 르노의 조예입니다. 현재 유럽의 전기차 시장, 그 시장은 중국 시장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시장은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작년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총 75만 7,941대. 그중 조회는 10만 657대로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하면서 단일 모델로 1위를 차지했죠. 테슬라 모델 3가 8만 6,599대로 2위를 차지했고 폭스바겐 ID3가 5만 3,138대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완성차 어깨로 기우는 전기차 주도권. 현재 전기차 주도권은 순수 전기차 업체보다는 완성차 업계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첫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출시했어요. 이 아이오닉5는 eGMP 모듈을 사용한 첫 제품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아이오닉5는 국내 출시 첫날 이루어진 사전 계약에서 연간 판매 목표에 근접을 했고 유럽에서는 출시 나흘 만에 문의 건수가 2천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사전 물량으로 풀었던 3,000대가 하루에 다 판매가 돼버렸어요. 안드레아스 크리스토퍼 호프만 현대차 유럽 마케팅 담당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고속 충전, 장거리 주행, 맞춤형 실내 공간을 갖춘 아이오닉5는 전기차 산업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날 현대차가 테슬라의 주요 경쟁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유라는 그 기사에서 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환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첫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출시한 현대차가 테슬라 미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테슬라의 가장 큰 적은 다른 회사도 아닌 현대차라고 극찬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도 현대차 위에도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죠. GM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포드도
2030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오직 전기차만 내놓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독일의 폭스바겐도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을 출시해서 전기차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볼보 역시 2030년 완전한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 적어도 2035년까지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속속 거의 대부분 들어온다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을 이끈 완성차 업체들이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기술 개발을 시작한 전기차 스타트업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차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결국 그 근본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수십 년에서 100여 년 넘게 기술력과 안정성을 쌓아온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로 들어가느냐, 내연기관차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올리버 집스의 BMW 그룹 회장 역시 최근 글로벌 차 업체들이 전기차 경쟁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곧 시장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진입,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진입이 결국은 전기차 전용 스타트업 기업들, 테슬라를 위시한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완성차 업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속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생존 게임 시작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점령했던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석유 업체들과 결탁해서 전기차 시장의 진출을 꺼려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1996년 GM의 EV1입니다. GM은 1996년 EV1을 생산을 했어요. 이때 당시 수익성이 없다고 단종을 시켰지만 실상은 석유 업체들과 결탁해서 전기차 진출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GM은 전기차 시장으로의 완전한 진입을 원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슬라의 성공과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테슬라의 성공을 보고 전기차와 수소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많은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오고 있죠. 이것들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미래의 가치를 투자하는 주식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은 테슬라 때와는 다르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테슬라의 성공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지 않았을 때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온 상태이고, 이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들어온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테슬라 때와는 다르게 진입의 문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도 많고요. 즉, 생존 게임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오랜 경쟁에서 살아남은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다 도태되고 파산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기차 주식이 굉장히 과열됐다는 거죠. 순수 전기차 업체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8천만,
약 900조 원에 넘어서 GM과 포드의 시총을 합친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직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지 않은 루시드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240억 달러로 평가받으면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또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스펙의 처칠 캐피탈은 최근 루시드 모터스와 화병을 논의한다라는 이 보도 한 줄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어요. 또한 한 차례 파산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바이토는 여전히 사업 계획이 불투명하지만 이러한 스펙을 통한 상장 계획을 밝힌 상태이죠. 여기에 니오라는 회사 아시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고 또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튄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은 2019년도에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러한 니오의 주가도 20배 이상 튀어오르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죠. 니오가 1월 11일 청두에서 첫 세단 모델인 ET7을 공개를 했습니다. 니오의 1월 판매량은 7,225대.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더 모델을 판매를 많이 했죠. 이렇듯 지금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튀었어요. 이미 한번 파산에 거의 경험을 했던 기업들도, 중국 기업이죠, 니오. 이러한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겠죠.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 완성차 업체로 만약 이동할 경우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시장의 버블이 크게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트럭을 생산하겠다고 우회 상장을 통해 나스닥 시장에 입성한 니콜라가 GM과 협력 개발을 발표했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주가가 완전히 깡통을 찼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는 벌어질 수 있다. 돈이 많이 투자가 됐지만 어쩌면 투자한 사람들은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이러한 입장까지 지금 처해지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붙기 전에 만약 그들이 뚜껑을 열어서 만약 차를 생산해서 인기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락하겠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공급 과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죠. 지금 테슬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예전만치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져 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동안 급속했던 테슬라의 성장세가 생산 과잉 문제로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자동차 판매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늘린 생산량이 결국은 테슬라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잘 팔렸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공장을 마구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테슬라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함으로써 오히려 유럽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했던 정책을 이번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를 만들면서 직접 공급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테슬라에게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유럽에서 판매 호조가 일어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과 같이 유럽에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유럽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그대로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생산 과잉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능력 과잉이란 수요에 비해서 생산 설비를 과도하게 늘림으로써 기업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데요. 지금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전문가인 페르디난도 두텐휘퍼는 독일 일간 아우그스부르크 알게마이어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테슬라가 올 1월 유럽 시장 점유율은 전기차의 중심지 독일에서만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6.9%에서 지난해 8.6%로 급감한 데 이어 다시 2.8%로 지금 꼬라박고 있다라는 이러한 성적이기 때문에 올해의 점유율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알게마이어에 따르면
독일에서만 지난 1월 중 새로 등록된 테슬라 신차는 453대에 그친 반면에 경쟁사인 폭스바겐 전기차 신차는 4,562대, 그리고 아우디는 592대를 기록해서 테슬라의 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신차를 판매해서 대조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독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도 48.6%, 지난해에는 12.2%로 꼬꾸라진 데 이어 올 1월에는 0.4%, 거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전기차의 판매량도 그만큼 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네임 파워가, 브랜드 파워가 그만큼 예전만 못하다 라는 것이죠. 옛날에 테슬라 하면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타 유럽 시장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테슬라의 급격한 하락세는 지금 비슷하게 목격되고 있어요. 두텐웨퍼는 테슬라의 연간 전기차 생산 능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105만 대 수준이었으나 독일 베를린 인근에서 공사 중이고 오는 7월께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기가팩토리 4가 완공이 되면 50만 대가 추가가 돼 올해 연간 생산 능력이 150만 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테슬라가 지난해 팔아치운 전기차는 50만 대를 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팔아치운 전기차가 50만 대밖에 안 된다면 지금 기가팩토리 4에서 완공돼서 만드는 연간 생산량이 50만 대예요. 그러면 이 50만 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는 해이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소모를 시키지 못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판매 실적이 생산 능력을 크게 뒤처진 상황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두텐웨퍼는 판매 실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생산 과잉, 능력 과잉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내다봤습니다. 이 생산 능력 과잉이 되면 생산 공장을 놀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맨파워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의 샐러리가 나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시위를 당겼습니다. 시위를 당겨서 쐈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고속 성장을 했었던 테슬라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 있다. 이제는 결국은 나중에는 치킨 게임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루시드 모터스가 성공할 수 있느냐. 예전에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보고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그런 측면을 보면 좀 암울하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전기차 시장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을 누르고 다시 정상에 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